작년에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하셨나요?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월 최대 34만 4천 원 선정 기준액이 7%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더 받고 어떤 분은 그대로 받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지 모르는지가 이번 달 당신의 연금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이 크게 바뀝니다. 월 최대 34만 4천 원 선정 기준 7% 인상 새로운 공제 항목까지 지금부터 올해 당신이 꼭 알아야 할 3가지 변화를 알려드립니다. 부분 1. 2025년 기초연금 44년 만에 가장 큰 변화. 44년 동안 변하지 않던 제도가 올해 드디어 크게 바뀌었습니다. 나도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조금 설레면서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28년 동안 연금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큰 변화는 처음이었거든요. 올해 2025년 기초연금 제도는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대대적인 개편을 맞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월 최대 지급액이 34만 4천 원으로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는 334,880원이었는데 올해는 190원이 더해졌습니다. 언뜻 보면 큰돈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1년으로 계산하면 11만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이면 겨울 난방비를 한 달은 거뜬히 낼 수 있고 매달 손주를 위해 사주는 과일값이나 약값에도 보탬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변화에서 진짜 중요한 건 금액 인상보다 수급 대상의 확대입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과 고령층의 생활비 부담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액을 무려 7%나 올렸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월 288층 1,000원 부부는 월 36488,000원까지 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그보다 각각 150,000원, 240,000원이 낮았으니 이번 조정이 얼마나 큰 폭인지 알 수 있죠. 이 말은 작년까지만 해도 기준을 조금 넘어가서 탈락하셨던 분들이 올해는 다시 신청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내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67세 김영수 어르신은 작년에 부부 합산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초과해서 아쉽게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기준이 올라가면서 아무 조건 변경 없이도 대상자가 됐죠. 그 결과 부부가 함께 한 달에 54만 원이 넘는 기초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초연금이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배경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4년에 이미 18%를 넘었고 2025년에는 20%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40% 이상이 빈곤 상태라는 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기입니다. 셋째, 물가와 생활비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노인들의 소득원은 제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던 겁니다. 이 변화를 피부로 느끼려면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이후에 3,900,00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280,000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도 작년 3,408,000원에서 올해 3,64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수급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준을 올리면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여기에 더 많은 분들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직결됩니다. 저는 오랜 상담 경험을 통해 이 제도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꾼다는 걸 잘 압니다. 몇 해 전 한 어르신이 매달 받는 기초연금으로 손주의 학용품을 사주면서 이 돈 덕분에 할아버지로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고 하셨던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이번 변화로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신 분이 계신가요? 올해는 꼭 다시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단 몇만 원 차이로 탈락했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준 인상으로 충분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뿐 아니라 부부 가구도 혜택을 크게 볼 수 있으니 주변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변화는 단순한 수치 변경이 아니라 정책 방향의 전환입니다. 더 많은 어르신에게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소득 인정액 계산법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이렇게 간단했나 하고 놀라실 겁니다. 부분 2. 선정 기준과 소득 인정액 계산법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선정 기준액입니다. 올해 2025년에는 이 기준이 무려 7%나 올랐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월 228,000원 부부는 월 3648,000원까지 소득 인정액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냥 기준이 조금 높아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큰 변화입니다. 작년에는 이 기준을 조금만 넘어도 탈락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같은 상황에서도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득 인정액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액만이 아니라 집, 땅, 예금, 주식 같은 재산까지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걸 계산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느냐뿐 아니라 전체적인 생활 여건을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월 소득 평가액을 구합니다. 월급, 국민연금, 사적연금 등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보유한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본 재산 공제입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도시 거주자는 135 숨나 1,000원, 중소도시는 85 우선 1,000원, 농어촌은 72 500 1,000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500통원 1,000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103 5천원 1,000원을 빼고 남은 36 5천 1,000원만 계산에 반영됩니다. 금융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이나 적금 주식이 있다면 2분 1,000원까지는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 50천 1,000원과 주식 10천 1,000원을 가지고 있다면 총 60천 1,000원에서 20천 1,000원을 뺀 40천 1,000원만 계산합니다. 여기에 부채가 있다면 차감됩니다.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 금액 전액이 부채로 인정되어 유리해집니다. 또 한 가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월급에서 100,000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즉, 남은 70%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0권 1,000원이라면 100,000원을 빼고 남은 900,000원의 70%인 639,000원만 계산에 포함됩니다. 덕분에 일하면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월급이 없으니까 소득이 0원이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재산이 있으면 그 가치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더라도 근로소득이 많으면 소득 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공제 항목이 확대된 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함께 사는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나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따로 사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딸이 다른 도시에 살면서 매달 부모님의 병원비를 대신 내준다면 그 금액만큼 소득인정액에서 빼줍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서류상 이혼이 아니더라도 경찰의 사건 증명서만으로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부부가 함께 사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제도가 더 세심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준액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는 초과했던 분들이 올해는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꼭 다시 계산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상담했던 어떤 할머니는 작년까지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20,000원 높아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기준이 올라가면서 아무런 변화 없이도 대상자가 되었고 두 분이 매달 합쳐서 5448,00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으로 겨울 난방비와 손주 용돈을 주면서 이제 마음이 한결 놓인다며 웃으셨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기초연금액이 왜 사람마다 다른지, 그리고 부부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같은 제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옆집은 다 받는데 나는 적게 받는 이유를 듣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부분 3. 감액제도 3가지와 실제 사례. 기초연금은 모든 대상자가 똑같이 월 34만 4천 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서류상 최대 금액이 그렇다는 뜻일 뿐 실제로는 여러 가지 감액제도가 적용되어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전액을 받지만 또 어떤 분은 절반 이하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액제도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부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그리고 소득 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먼저 부부 감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이유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를 나눠 쓰게 되어 혼자 사는 것보다 지출이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라면 월 34,000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부부라면 한 사람당 215,000원가량만 받게 됩니다. 결국 부부 합산으로 약 54,000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단독 가구 2명이 각각 전액 받는 것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이 제도 때문에 불만이 있는 분들도 많지만 현재까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부부 감액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505,000원을 넘으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감액폭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감액폭은 기초연금의 50%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700,000원 받는 분은 기초연금에서 약 60,000원이 감액될 수 있고 7,100원을 받는 분은 약 97,000원 정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절반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중복 지원되는 부분을 조정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을 받았을 때 오히려 총소득이 기준을 넘어가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00,000원인데 기초연금 344,000원을 더 받게 되면 총 244,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단독 가구 선정 기준액은 228,000원이므로 초과한 164,000원만큼 기초연금에서 감액됩니다. 그 결과 실제로 받는 금액은 180,000원 정도가 됩니다. 이 방식으로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감액 제도는 서로 독립적으로 적용되기도 하고
동시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68세 이영희 어르신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혼자 살고 있고 시가 300천원짜리 아파트 한 채와 예금 3지문 1,0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450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대도시 기본재산 공제 135천 1,000원을 빼고 남은 165천 1,000원에 예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더하면 총 175콘 됩니다.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20,400원이 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450천원을 더해도 선정 기준액인 2주 80천원보다 훨씬 낮습니다. 따라서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실제로 이 어르신은 매달 344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결과는 바뀝니다. 만약 이 어르신이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함께 살고 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 감액이 적용되어 각각 275천원만 받게 됩니다. 두 사람 합산 금액은 548천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국민연금 수령액이 520천원으로 올라가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시작되어 금액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단순히 대상자다라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세 가지 감액 제도를 모두 반영해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저는 상담할 때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감액 이유를 정확히 알면 불필요한 오해나 불만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나는 적게 주느냐라고 하시지만 제도상 기준을 설명해드리면 대부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다음에서는 앞으로 예정된 변화와 장기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부부 감액을 줄이는 방안과 일하는 노인에 대한 감액 완화 논의 등 어르신들이 기대해도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몇 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분 4. 2027. 2030년 더 큰 변화 예고 기초연금 제도는 올해 2025년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더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고 이 흐름을 미리 알고 있으면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부 감액 완화와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감액 완화 논의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 부부 감액과 관련한 변화입니다. 현재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씩 감액되어 한 사람당 215천원 정도만 받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복지부와 관련 부처에서 공개적으로 논의 중이며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논의안에 따르면 2027년에는 감액률을 10%로 낮추고 2030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부부가 각각 3,444천원을 전액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는 셈입니다. 부부 합산으로 매달 6,800천원을 받는 건 현재보다 140천원 가까이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감액 완화입니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저소득 구간부터 감액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을 하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바꾸고 어르신들이 보다 자유롭게 근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하는 노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조정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셋째,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으로 분류되는 기준 연령은 만 65세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를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2035년까지 만 70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만약 이 변화가 시행되면 기초연금 신규 수급 시작 연령도 단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2027년에는 만 66세, 2029년에는 만 67세, 이런 식으로 2년에 1세씩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미 수급 중인 분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60대 초반인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넷째, 선정 기준액과 지급액의 추가 인상 가능성입니다. 물가 상승률과 경제 상황에 따라 매년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생활 물가 상승이 클 경우 지급액을 더 올리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나 주거비가 급격히 오르면 기초연금의 인상폭도 그에 맞춰 커질 수 있습니다. 2025년처럼 선정 기준액을 크게 올리는 경우는 드물지만 앞으로도 수급 대상 확대를 위한 조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올해부터 확대된 자녀 지원비 공제, 가정폭력 피해자, 단독가구 인정 등의 변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 요양 대상 어르신을 위한 추가 혜택이 기초연금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복합적인 생활 안정 대책으로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고령층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장기 전략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은 모든 변화가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재정 상황, 국회 논의 과정,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변화 시점에 맞춰 신청이나 갱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모두 올해 68세로 현재는 부부 감액 때문에 각각 27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2027년에 감액률이 10%로 줄어들 경우 각자 310,000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30년에 완전히 폐지되면 부부 합산으로 6888,000원을 받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두 분은 앞으로 5년만 더 건강하게 버티자라며 웃으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변화는 분명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의 흐름을 미리 알고 지금부터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시기와 방법, 그리고 자주 놓치는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면 한 달치 연금을 날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분 5. 놓치기 쉬운 신청 팁과 주의사항. 기초연금은 아무리 기준에 맞아도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신청 시기와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몇 가지 사소해 보이는 실수로 인해 한 달치 또는 몇 달치 연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팁과 주의사항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신청 시기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이라면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4월에 신청하면 그 달부터 받을 수 있지만 3월에 미리 신청하면 4월부터 바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만약 생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한 달치를 놓치는 셈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내가 기준에 맞으면 알아서 나오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몇 달치를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청 방법입니다. 직접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몸이 불편하시거나 외출이 어려운 분들은 찾아뵙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해서 기초연금 신청하려는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직접 찾아와 신청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많은 어르신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지만 알고 나면 매우 편리합니다. 세 번째는 신청 서류입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재산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국민연금 수급 내역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만약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해당 증빙 서류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대신 낸 의료비가 있다면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해외 체류주의입니다. 기초연금은 60일 이상 연속으로 해외에 머무르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59일까지는 괜찮지만 60일이 되는 날부터 중단됩니다. 만약 장기 여행이나 해외 거주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하고 일정 조정을 하거나 사전에 공단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 장기간 머물면서도 계속 받으려고 하면 추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이미 안정적인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분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 법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어 예외가 없습니다. 간혹 나는 직역연금을 조금밖에 안 받는데 왜 안 되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금액과 상관없이 해당 직역연금을 수급 중이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급 희망 이력관리 제도입니다. 신청했다가 탈락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제도에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해 두면 앞으로 기준이 바뀌거나 상황이 변했을 때 정부에서 먼저 연락을 주어 재신청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올해부터는 이 관리 기간이 최장 5년으로 늘어나 한 번 등록하면 장기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전 꼭 소득인정액 재계산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기준이 올라가면서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이 올해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꼭 알려주세요.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아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0세 박정자 할머니는 작년의 기준을 약간 넘어 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올해 기준이 오르면서 재신청했고 지금은 매달 344,000원을 받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이걸 알았으면 작년에도 신청해 봤을 텐데 하시며 아쉬워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제때 신청하고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마음의 여유를 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매달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 바로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신청 절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운 이웃이나 가족 중에 해당될 만한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올해 2025년 기초연금은 44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지급액이 오르고 선정 기준이 넓어졌으며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도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이 올해는 아무 조건 변경 없이도 대상자가 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한 달만 늦게 신청해도 수십만 원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기초연금은 단순히 매달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생활을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매달 받는 이 돈이 병원비가 되기도 하고 손주 학용품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면 오늘 바로 본인과 주변 분들의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노후를 훨씬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기초연금과 관련된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의 중요한 소식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